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실시간 종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채팅창에 이노메트리 올려주신 강바다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이노메트리를 18,840원에 10% 비중으로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모멘텀이 있어서 보유 중으로 손절도 못하고 그 분석을 부탁드린다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모멘텀이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데 손절을 아직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현재 주가가 한 10% 이상의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 주가는 최근 들어서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에 7거래일 만에 소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다가 오늘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오늘 이노메트리의 주가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우리 강바다님께서 아직은 손실을 보고 계신 2차 전지 장비주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의용님 이렇게 좀 일찍 사신 걸까요? 높게 사신 걸까요? 예, 18,000원이면 한참 전에 사셨거든요. 예. 예, 그렇죠. 뭐 작년 1월 달 이전에 지금 위에 이상 18,000원 이상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거의 한 1년 이전에 좀 사셔가지고 고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물도 안 타신 것 같은데, 회사가 이제 2차전지 장비, 검사 장비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모멘텀 자체를 지금 요즘 2차전지가 나쁘지 않으니까 장비 쪽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회사는 이제 그 검사 장비 쪽이라고 그랬으니까 2차전지 이제 장비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이제 수준을 많이 쌓아놨는데, 작년도에 실제적으로 수주 받아놓은 것 자체가 집행이 거의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로 많이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아마 작년 수주 받은 것 자체가 매출액이 반영이 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PNT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PN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기술이라든가 엠플러스라든가 관련 또 종목들 수주를 보면 작년도 수주를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2021년도에 비해서 수주 잔고가 3배, 4배 정도까지 다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좀 실적이 반영이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노메트리를 제가 잠깐 전자공시실에 들어가서 수주 잔고를 작년 연말에 좀 봤는데, 근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앞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 2021년도 기준에서 평균 200%, 300% 정도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데, 이 회사는 수주 잔고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22년도 예상은 매출액이 757억이니까 2022년도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에서 50% 정도밖에 수주 잔고를 깔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수주 잔고로 봐서는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다른 여타 장비 회사들과 비교해보면. 근데 이 회사 실적 전망치로 따지면 상당히 낙관적으로 잡아놨어요. 작년도 757억인데 올해 매출액 자체를 1268억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다른 회사와 달리 미리 수주를 받아놓고 매출액이 이어지는 것보다는 예산은 시시각각으로 아마 매출액이 좀 수주를 받으면서 곧바로 매출액이 반영되는 그런 어떤 쪽에 아무래도 이제 검사 장비다 보니까 그쪽이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또 그리고 또 작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261억에다 영업이익 37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특히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주 잔고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걸 감안한다면 올해 실적은 분명히 아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예산 이제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1,800원, 작년 예산은 이제 올해보다는 장비회사 같은 경우도 뭐 내년도 정도, 지금 뭐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은 2025년도까지 실적을 보고 접근하는데 장비회사들은 2025년도까지 보이는 그런 것 같고요. 내년도까지 본다 한다면 현재 전망치로 따지면 주당 EPS가 1,700원이니까 현재 결국 PNT가 주가가 가야 됩니다. 대장주가. 근데 오늘 PNT가 오늘 5만 원대 넘어섰거든요. 왜냐면 대장주가 가야 되거든. 그 종목이 가장 싸니까. 그래서 그 종목이 오늘 의미 있게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오늘 주가 빠진 이유가 있죠. 보시면 오늘 음봉 나왔거든요. 다른 종목 빠질 때 종목은 안 빠졌어요. 지난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후반부터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종목이 올라왔는데, 오늘 전반적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상승면 쪽에 아침에 올라서다가 이 종목은 안 빠졌기 때문에 음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일단 기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내년도 주당 EPS가 1,700원 정도 되면 지금 PNT가 지금 PER 한 4배 정도까지 보면 이 종목 12배 정도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가격대가 현재 좀 주봉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여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현재로 봐서는 한 2만 500 정도까지 나오는데 2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보유 관점 접근하시고 비중이 10%인데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 한다면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약간 추가 매수하는 관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목표 주가 2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좀 시간 투자를 하신 편이세요. 예, 1년 정도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뭐 반토막 이상 또 손실이 난 적도 있었는데 잘 버티셨고요. 그 모멘텀이 있어서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모멘텀인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 테스트 장비 기업 이노메트리 수주 잔고는 현재 매출액 대비 50%인 300억으로 잡히고 있는 종목이고요. 내년도까지 보유했을 때 주가 2만 원 목표가까지 가능하다는 의견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진단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꽃구경도 가고, 예. 잘 보냈는데, 예, 진짜 쉬운 진단 재방송도 보면서 네. 보냈습니다. 꽃도 보시고 또 네. 종목도 진단들 놓치지 못하시고 계속 종목들 체크를 해주셨는데 보유하신 종목 중에 저희가 한 종목 오늘 진단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미래 반도체고요. 네. 예, 미래 31,000원에, 반도체 예, 15%. 31,000원에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이 종목 예. 혹시 공모주로 받으신 건가요? 공모주는 아니었고요. 31,000원 매수가시군요. 예, 예, 예.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왜 매수를 하셨을까요? 요즘 반도체가 아주 좋다 그래서 네. 사고 싶었는데 제가 살려고 했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거 이미 많이 가버려가지고 뭐가 좋을까 하다가 여기가 삼성전자 반도체를 유통하는 기업인데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나름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미래자 붙으면 많이들 잘 되더라고요. 제주가 잘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한번 좀 궁금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한번 담아봤어요. 네, 이름도 마음에 드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유통하는 파트너사라는 네. 점도 마음에 드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올라간 것에 비해서는 좀 뭐 주가 위치도 괜찮았던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12,000원에서 사실 지금 3만 원 선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이거든요. 단기간의 시세였습니다. 자, 저희가 어떤 부분을 해결해 드릴까요? 이게 조금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저거 한 건지 궁금하고 사실 제가 이거를 한 2만 원 선에서 한번 사서 수익을 받다가 이제 다시 재진입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재진입하면 보통 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네. 그래도 요즘 반도체가 좋다고 하니 예.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 지금 전문가님 덕분에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가 다른 분들이 물어보는 거 보고 들어서 제가 수익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좋은 진단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IT 전문이십니다. 우리 박준현 운용령님 맞으시죠? 네. 운용령님 진단해 주시죠. 예, 일단은 이 종목 공모 가격이 6,000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6,000원짜리가 알겠어요. 지금 3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일단 네, 제가 그래서 불안해요. 예, 근데 이 회사가 반도체 유통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통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브랜드 제품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대로 프리미엄을 못 받아요. 유통이라는 것 자체가 자체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공모가 6,000원짜리 회사가 지금 3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회사가 공모 자금을 통해 가지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1월 달에 공모 지금 됐으니까 제가 이제 공모 현재 얼마 안 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보다 수급이 중요하니까 1개월 보호 예수는 지났고 3개월,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찾다가 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거든요.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주가 많이 떴는데 시가총액 4천억인데 앞서 공모 가격이 6,000원이라는 것 자체는 이 종목을 공모가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공모가 산정할 때 증권 기업 분석팀에서 인수 주선 기업 금융 인수 IPO를 담당하는 쪽에서 비교 주가를 해요. 상장회사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회사라는 회사 중에서 제가 눈에 띈 그 회사가 031330 SAM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반도체 유통회사예요. 삼성전자. 근데 이 회사가 비교해보면 주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SAMMT는 이익 엄청납니다. 회사, 삼성 유통회사로서 보면 작년도에 영업이익 788억 났던 회사예요. 단기순이익 578억 났던 회사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미래반도체는 작년도 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영업이익 221억이니까 SMT의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그보다도 30%가 넘거든요. 그럼 이 회사 주가가 기본적 분석으로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왜 올랐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팔고 주가도 우리 시장에 팔고 이제 한참 올라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올라가면 잊어버리세요. 앞서 이제 주성엔진에 우리 시청자님 관심 갖고 있었다는데 주성엔진은 괜찮아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서 쉬고 있는 쪽인데 15,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주성엔지니어링이 유통회사보다는 아무래도 장비라든가 소재 쪽에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차트도 너무 급등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모가 6,000원이니까 이거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31,000원에 갖고 사시는 거네요. 예, 15% 있으세요. 파세요 그러시면. 일단은 차트가 현재가예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32,950 오늘 거의 고점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31,000원대 매수 가격 정도 전후해서 팔고 나오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건 올라가더라도 불안하고요. 빠지면 공모가 6,000원짜리가 너무 올랐다는 측면. 앞서 그 SMNT하고 비교해 보세요. 주가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사지 마시고 내일 정도에 바로 팔고 나오셔가지고 다른 종목 가지고 편안하게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SAMT라는 종목은 아셨을까요? 네네네. 네, 이렇게 또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니까 미래반도체가 주가가 좀 비쌌습니다. 네. 네, 매수가 부근에서의 매도 의견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눌림목 나오길래 조금 담아볼까 했었는데, 네. 이거 내일 시초가에 조금이라도 뭐 조금 저거 되면, 안 돼도 제가 11,000원에 그냥 매도가 걸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더 좋은 장비주나 다른 걸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미래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와주셔서 또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매수가 근처에 오늘 종가 37,000원이었는데요. 31,000원에 매도 전략 제시됐습니다. 다른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전략으로 이어가 보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역시 IT주고요. 박살내즈아님께서 LG 이노텍 갖고 계십니다. 15%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29만 5,300원 선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강보합에 마감되면서 27만 원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분께서도 1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LG 이노텍에 대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우웅룡님 어떨까요? 네, LG노텍이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 거리죠. 목가님 자체가 이제 실적 수준인데, 최근에 LG노텍의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게 되면,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현재 지금, 가이던스로 봐서는 지금 1,600억이 잡혀져 있는데, 작년도 이제 4분기도 어닝 쇼크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 4분기 이제 약간 재고를 정리하는 그런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긴 하지만은, 1분기가 작년도 안 좋았기 때문에 중요한데, 현재 지금 보면 1,600억 잡혀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체크한 내용으로 봐서는 적게는 350억, 거의 350억 나오면 완전 어닝 쇼크죠. 350억 내지는 많게 나오면 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알려졌다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 그렇지만은 실적이 이렇게 어닝 쇼크 가이던스가 너무 많이 차이 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일단 실적 뚜껑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불확성 해소가 좀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예사가 이제 1분기 때가 항상 비수기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실적 전망치가 예상치 대비해서 안 좋다는 거죠. 작년도에 예사 보면 작년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3,600억 났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350억. 일부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본 데가 350억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10분의 1 토막이거든요. 근데 가이던스 1,600억이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주가는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주가 못 갑니다. 그래서 다만 예산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니까 올해 예상되는 실적은 거의 달성을 할 거예요. 현재 지금 올해 연간 추정 실적이 1조 2천억인데 아마 1조 2천억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1조 2천억 안 나올 거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삼성전기는 예상 실적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겁니다. 삼성전기, LG노텍을 비교해보자면. 그래서 보면 삼성전기는 최근에 이제 MLCC 가격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면 삼성전기는 차트 흐름 자체가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그래서 LG노텍은 사시더라도 실적이 확인이 될 때까지 사야 되는 거고 만약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28만 원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한번 팔고 실적 발표 이후에 대사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하반기에 무조건 좋아지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점에서 조정권에서 매수해서 하반기에 원래 LG노텍은 상저하고니까 하반기 때 대응하는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28만 원을 못 넘어갈 것 같다. 그다음에 연말까지 본다 한다나 충분히 이 종목은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최소한 33, 4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중장기 투자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들어서 저점을 24만 8천 원에 확인했던 LG이노텍인데요. 상반기 실적 부진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28만 원까지 만일에 도달한다면 한번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게 좋다고 하고요. 계속 보유를 하실 분들은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에 따라서 하반기에 33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목표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우리 또 시청자님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온라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비코 전자를 11,250원에 10%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진단 주로 IT주들 올라오고 있네요. 아비코 전자 오늘 주가는 이틀 연속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0.8%가량 하락하면서 11,300원 선 종가를 형성했고요. 딱 매수가 부근에서 오늘 장 마감했는데 아비코 전자에 대한 전략 알아볼까요? 운용령님? 예, 아비코 전자는 이제 주 사업 자체가 이제 가전 쪽에 들어가는 인버터, 저항기 관련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PCB 쪽과 관련된 가전과 전자 쪽 관련된 PCB 쪽의 매출 비중이 아마 반반 정도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이 회사는 아비코 전자는 PCB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PCB 회사들, 이른바 작년도에 잘 나갔던 패키징 기판 회사들, 심텍, 코리아서킷, 대덕전자, 이수 페타시스를 제어하는 대형 종목들이 지금 1분기 때 올해 실적 자체가 이제 곤두박질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가전 쪽에 대한 것 매출이 있어서 그런지 실적 자체가 전망치가 그렇게 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밸류, 앞서 이제 관련했던 종목들 심텍이라든가 코리아서킷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작년도에 PER 4배, 5배에서도 업황 피크아웃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올해 예상된 실적 자체가 PER이 11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럼 주가가 가기가 쉽지가 않죠. 다만 예산은 상대적으로 작년도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실적 자체가 곤두박질 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조한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승 여력 자체는 제한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실적 기준으로 따지면 현재 지금 PER 기준으로 해서 1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올해 주당 EPS가 지금 1,057원이니까 현재 주가 1,100원이잖아요. PER 11배 되는 수준입니다. 이 종목이 12배 이상 가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12배 정도 해당되는 가격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 올라가면 계속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보면 계속 작년도부터 이제 12,000원대에서 저항을 좀 받죠. 현재 봐서는 이 회사에 12,000원을 크게 상회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12,000원 정도를 짧은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손절은 이 종목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딱 보면 이제 10,000원 잠깐 이탈하는데 이게 9,600원, 800원 저점, 12,000원 고점이에요. 그 사이에서 등락을 이용한 매매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목표 주가 12,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CB주 아비코 전자인데요. 아쉽게도 올해 뭐 실적으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바가 크진 않다라는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2,000원에 PER 12배 수준의 상단 저항을 예상하면서 10,000원 아래에서 12,000원 선의 트레이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저희가 오늘 진짜 쉬운 진단에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또 종목 진단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진짜 쉬운 진단 개편 이후에 저와 함께 또 진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전화 많이 걸어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전화 와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주식 투자 어떠세요? 나는 몇 년간 배터리만 해가지고 손에 돈 벌었어요. 와, 많이 버셨겠는데요, 시청자님? 에코프로에서 3배 벌고, 와, 축하드립니다. 삼성 SDI 지금 73만 원에 사갖고 있는데. 와, 네. 오늘 삼성 SDI 진단해 드릴까요? 예. 예, 매수가 얼마시라고요? 73만 원에
예, 비중 얼마시죠? 20%요. 20%에 73만 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동안 배터리로 꾸준하게 또 매매를 하셔서 뭐 배수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거두셨고요. 또 삼성 SDI는 어떤 점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을까요? 삼성 SA가 개판을 안 늘려도 이익을 많이 내가면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갖고 묻어놓으려고 했는데 뭐 묻어놓어도 되나 하고 전화했어요. 예, 시청자님 말씀대로 이 실적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딱 놓고 봐도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배 넘게 성장을 했고요. 올해도 지난해보다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배터리 셀 기업입니다. 얼마까지 목표가 갈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시청자님? 예. 예, 묻어놔도 괜찮을지 얼마까지 목표 주가 볼 수 있을지 운용력님 먹어줄까요? 짚어주시죠. 묻어놔도 되냐고 될까 하고. 예, 그냥 매도 안 하시고 쭉 묻어두실지도 여쭤보십니다. 예. 운용력님. 묻어놔도 되는 주식이죠. 묻어놔도 되시긴. 근데 에코프로 가지고 이제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 이 종목 갖고 있으면 답답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매수하신 예, 것 최근에 같아요. 매수했으니까. 예. 에코프로는 탄력적이고 이 종목은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가는 주식입니다. 아무래도 그 배터리 셀 회사보다는 양극재 묵재를 중심으로 한 소재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이죠. 근데 그 에코프로 매매하다가 이제 삼성 SDI 갖고 계시면 급하게 매매하게 되면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장기 투자한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하죠. 삼성 SDI가 그래도 이제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 자체가 본래 이제 삼성 SDI가 상당히 투자에 2차 전지를 결국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했지 않습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한 이유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 치중을 했는데 전고체 배터리 자체가 상용화되는 것 자체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도하고 있는 NCM 3원계 배터리가 시장에서 상당히 예상외로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지금 삼성 SDI도 지금 투자로 나서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투자를 안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장에 소외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주가 자체도 꿈틀거리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요. 일단 삼성 SDI는 자체 자금으로 계속 지금 이익이 좀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무리 없이 지금 투자가 계속 진행돼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2025년도 기준에서 PR이 40배인데 지금 예산은 지금 17배 되는 수준이니까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 1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고 삼성 SDI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도 기준 PER 기준에서 40배인데 이 종목이 17배니까 그만큼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싼데 이제 투자를 서서히 지금 늘리고 있기 때문에 간격을 점차적으로 LG 에너지 밸류에 좀 따라가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중기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현재 지금 2025년도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지금 2025년도 주당 EPS가 41,000원이거든요. 41,000원이면 결국 이 종목은 뭐 길게 본다 한다면 올해 연말 정도 되면 개인적으로 이거 한 80만 8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아마 단기적으로는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80만 원대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80만 원이 보면 2021년도에 형성됐던 가격대가 82만 8천 원이었고요. 82만 8천 원이었고 82만 8천 원이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 초에 이 가격대 형성됐던 가격이 80만 원이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그다음에 최근에도 80만 원대가 밀렸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일단 80만 원 되겠지만 앞서 우리 시청자님이 장기 투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꾸준하게 빠르게 가지는 않습니다. 88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비중이 20%네요. 20%니까 뭐 이거는 뭐 20% 30% 이상 가져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88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연말까지 88만 원 목표가 어떠신가요? 일단 계속 들어왔는데요. 네, 만족하십니까? 88만 아니라, 네. 나 5, 6년 놔두려고 그래요. 5, 6년 정도 보여도 괜찮을까요? 예, 5, 6년, 네. 5, 6년까지는 뭐, 그래서 일단은 2025년도까지가 지금 왜냐하면 2차 전지는 2025년도까지 2025년도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진입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예. 2025년도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너무 장 묵히시지 마시고 2025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다고 합니다. 네. 네, 꼭 이 종목도 잘 수익 거두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한 네. 가지 물어볼게요. 아, 네네. LNF하고 갈아타면 어때요? 아, 이 갈아타는 전략은 저희가 오늘 마지막에 내일장의 투자 전략에서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배터리로 또 매매를 즐겁게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이제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 또 그 상승의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 확대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연말까지 88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왕눈이님 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플랫티어 매수가 14,700원. 비중 15%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분께서도 지금 이 종목에 오늘 종가와 크게 어긋나지 않은 그런 주가 수준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6거래일 만에 오늘 플래티어는 반등하면서 1.1%가 상승한 14,5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약간 손실 보고 계시는데요. IT 기업입니다. 플래티어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운영령님. 예, 예산은 이제 그 IT 플랫폼 구축하는 기업이에요. 쇼핑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쪽에 구축을 해주는 회사니까. 근데 요즘 이쪽에 별로 주목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성장세 자체가 크지는 않는 쪽이고, 다만 이쪽이 이제 이런 회사들 특징 자체가 소프트웨어 성격이다 보니까 거의 부채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이죠. 그래서 무리한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회사가 지금 매출액이 2020년도 기준에서 390억, 그 다음에 2021년도에 400억, 작년도 이제 500억이 나왔고, 앞서 제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자체가 매출액은 증가되는데 영업이익은 증가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 자체는 경쟁이 이쪽에 치열한 거고, 또 이런 어떤 플랫폼 구축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막바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성수 단계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또 경쟁자도 많고, 그래서 실적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증가되지 않고, 회사 시가총액이 1,200억대 정도 되는 수준인데, 자본이 지금 47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PBR로 따지면 2.5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는 거고 14,700원대 15% 정도 갖고 계시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상방도 제한적이고 하방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비싼 주식입니다. 일단 차트는 좀 현재로 봐서는 62평선 지지가 좀 될 것 같은데 반등시 좀 매도하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6,800원 17,000원도 언저리 정도를 목표 주가가 여기가 아마 딱 기술적으로 딱 저항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고려해 본다면 16,800원도 언저리에서 매도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플래티어 성숙 단계에 진입한 기업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적은 자본, 고 PBR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종목 교체 의견이고요. 반등 시 매도로 16,800원까지 목표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진단해 드립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에 와 계신데요. 부자님께서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덱스터입니다. 13,700원에 10% 어떻게 대응하나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가 4.49%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의 하락으로 11,05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20% 정도 손실 입고 계시죠? 운용령님, 덱스터 같은 이런 콘텐츠주들이 최근에 좀 부진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콘텐츠로 보기보다는 예서가 이제 그 시각 효과, VFX 그 작업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영화 CG 작업이라든가. 예. 그래서 이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테마로 외에는 주가가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사 과거에 이제 이런 시각 효과라든가 영화 CG 작업이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수주를 받아서 관련 매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 쪽도 투자를 했고 근데 실적이 안 따라줘요. 그러면 이 종목은 결국 테마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적자잖아요. 2019년도 이후로 단기 순서실이 계속 나고 있는 쪽이고 그리고 예사가 지금 자본이 530억인데 시가총액이 2,800억이니까 PBR 따지면 6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유일하게 주가가 올랐은 것 자체는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이슈화 되는 거. 메타버스가 결국 이제 메타버스가 이슈화 되기 위해서는 애플이 XR 기기를 출시를 해야 되겠죠. 원래 지금 하반기 때 6월달, 7월달 정도 출시하지 않겠는가. 원래 이제 1월달, 2월달에 출시를 한다가 다 계속 미뤄졌는데 하반기 때 아마 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아마 뒤따라서 출시를 할 건데 그것밖에 없어 기대할 거는. 근데 오늘 관련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덱스터라든가 오늘 MP도 보니까 급락을 했네요. 보니까 MP도 오늘
NP는 악재가 나온 건데 오늘 이 NP는 11.8% 정도. 반면에 이제 뭐 4x4라도 함께 움직였던 주식들은 뭐 견조한데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좀 움직임이 전개될 겁니다. 애플의 XR 기기 출시 얘기가 나오면 그때 근데 따라 사시면 안 돼요. 출시 얘기가 나오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테마로 움직임이 전개될 때 그때 팔고 나와야 된다. 테마로 접근해야 된다. 실적이 따라주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귤적으로 뭐 좀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 제로 노출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팔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 13,700원이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기업 내용 자체도 적잖은 회사고 주가 자체 워낙 비싼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재료가 노출된다 한다면 아마 13,000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13,0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13,000원 보면 현재 11,000원이니까 추가 매수도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있으시고 매도 목표는 13,000원대 언저리 정도에서 팔고 나오는 전략,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10,000원 선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종목들이 저점 이탈하면 저는 손절하거든요. 예. 근데 비중이 이분 같은 게 10%밖에 안 되는 쪽이고 또 이런 종목이 한번 테마 나오면 15% 20%또 올라가요. 이 종목 끼가 있는 주식이거든요. 이때 이제 메타버스 관련 정보도 이슈가 되면서 16,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이니까 한번 그때를 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서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 사실은 또 손절 처리하는 게 더 올바른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이 또 테마가 따라줬을 때 또 상승할 수 있는 탄력도 예상은 해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덱스터, 애플의 XR 기기 하반기 출시 모멘텀과 함께 메타버스 테마로 낙폭과대로 인해서 좀 살아날 수 있을지 그 모멘텀 지켜보도록 하고요. 가격적으로는 1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덱스터 잘 지켜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은 또 유튜브에 아싸님께서 글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하이텍 7,485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 9,000원 보는데 가능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성우하이텍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9%까지 강세를 보여주면서 8,07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강한 장대 양봉으로 마감됐네요. 운용령님 어떻게 될까요? 네,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부품이지만은 최근에 좀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재료가 좀 노출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올해 2월 달인 것 같은데 그때서부터 이제 주목을 좀 받으면서 자동차 부품 업종 내에서 이 종목과 더불어서 이제 화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화신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두 개 자동차 부품 중소형 종목 중에 지금 쌍두마차가 화신하고 성우하이텍이에요. 두 종목 다 특징 자체가 전기차와 관련돼 있습니다. 화신은 이제 GM과 관련해 가지고 배터리 팩 케이스를 아마 좀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화신도 지금 거의 고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화신은 약간 소폭 올랐고 성우하이텍이 급등이 좀 나왔는데 아마 이거는 좀 성우하이텍은 조금 약간 좀 임자 속도 말 좀 세력들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오늘 뭐 기관 투자가들이 좀 많이 샀는데 본래 이제 옛날에 자동차 중소형 부품 종목 한다 한다면 SEL, 성우하이텍, 화신 이들 종목이었거든요. 이들 종목이 그다음에 이제 서연이라든가 종목들인데 최근에 두 종목이 상당히 돋보이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갔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화신이라도 성우하이텍이 그동안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났는데 적자가 단기 순손실이 나면서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성우하이텍도 보시면 이 회사가 적은 회사는 아닙니다. 매출액이 거의 3조 원대 회사인데 근데 2022년도 같은 영업이익 500억 적자가 났고 2021년도부터 이제 회사가 영업이익과 함께 단기 순이익이 증가되는 쪽인데 작년도에 389억 났거든요. 이게 밸류로 본다 한다면 화신이 주가가 쌉니다. 같은 화신도 매출액이 성우하이텍과 똑같이 매출액 3조 원대, 2조 원대고 화신은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1,270억, 단기 순이익이 1,000억 가까이 되는 회사니까 이게 밸류로 본다 한다 같은 전기차 재료로 본다 한다면 화신이 이제 PER이 지금 4배 되는 수준이고 지금 성우하이텍이 지난 금요일 기준에서 PER이 지금 9배, 10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들 종목이 화신이라든가 성우하이텍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자동차 완성차들을 상대적으로 견조한 움직임 속에서 이들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성우하이텍도 오늘 기관 매수가 좀 많이 유입됐네요. 그래서 충분히 뭐 차트로 본다 한다면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물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재료로 움직이니까 밸류 자체가 좀 무색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차트로 본다 한다면 거의 직전
2021년도 고점이 9,100원대거든요. 그래서 추경 매수는 기관이 샀다고 해가지고 따라가는 매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9,100원대, 8,800원에서 9,000원 정도를 좀 매도 목표를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화신은 꾸준하게 올라간 주식이니까 화신도 좀 충분히 자동차 부품업종에서 함께 관심 있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송화이텍 많이 올랐기 때문에 8,800원, 9,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성우하이텍과 화신 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기차 관련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강세를 보였었던 성우하이텍보다 화신이 PER 측면에서 절반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고요. 성우하이텍 우리 시청자분께서 단기 목표로 9,000원 보셨는데 8,800원에서 9,000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매도하시고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IT 또 배터리, 자동차 부품주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진단은 여기까지 아쉽지만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 진짜 쉬운 진단 이어가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 또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장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령님,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오늘 시장 결국은 또 2,500포인트가 강한 지금 저항선을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아마 1월 하순 이후부터 계속 지금 2,400, 2,500포인트 가면 밀리는데, 근데 오늘 지수가 뭐 전강 후약으로 끝났지만은 나쁘지가 않는 이유 자체가 오늘 보면 외국 투자가들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현물에서도 코스피에서도 거의 2,000원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포인트밖에 안 빠졌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주가는 우상향한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올라왔고 또 2,5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약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에너지 충전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주가는 빠르게 가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일단은 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좀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쪽이지만은 문제 자체는 지금 경제라든가 특히 이제 실적 시즌에 실적들이 좀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좀 가야 된다는 거죠. 관심 자체가 이제 결국 이제 긴축에서 이제 실적으로 좀 넘어가는데, 그래서 실적 발표를 이번 주에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4월 중순부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가 돼야지 주가가 의미 있게 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항상 제가 얘기하고 있는 쪽에 코스피 시장의 중심의 경기 민감주들이 순환 상승이다. 오늘 경기 민감 쪽에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자체가 중국의 그 차이신 제조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왔었으면 경기 관련 종목들이 조금 약간 주도권을 좀 약간 회복할 수 있었던 건데, 네. 차이신 제조 지표 자체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관련 쪽에 오늘 화학주도 좀 떨어졌고, 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때문에 주가가 약간 반등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경기 민감주는 여전히 주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순환 상승이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여전히 2차 전지를 중심한 성장주 주식의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관심 자체는 자동차와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겠죠. 그다음에 2차 전지 내에서도 오늘 뭐 양극재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임이 전개됐지만은 부품이라든가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종목 장세는 계속 전개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IT 소부장 종목 중에서도 최근에 못 올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인 종목 차별화장 전개될 것 같고, 또 조정을 받았던 로봇 관련 종목들도 순환 상승 측면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기관 쪽에서 유가증권 시장 주식을 팔았고요. 그리고 또 선물 시장에서 1억 3천만 계약, 1억 3천 계약 넘는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낙폭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이 바로 2,500선을 위한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라는 점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종목 대응 전략으로는 또 섹터를 압축해 드렸죠. 자동차, 건설기계, 배터리, IT 특히 소부장 중심적으로 보시고 또 로봇까지 관심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4월 중순까지는 또 성장주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박준영 운용님께서 이 주말 동안 일요일에 계속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녁 8시라고요. 네, 그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박준영 운용력의 시장을 보는 눈,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또 일요일 저녁 8시에 박준현 운용력의 전략 함께 하시면서 월요일장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월요일장 마무리하고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쉬운 진단으로 여러분께 종목별의 전략도 주시니까요. 월요일 잘 기억해 주세요. 운용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매일 여러분들의 종목 만나보면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매매 또 복귀해 보면서 또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꼼꼼히 진단하면서 전략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여러분 매일 함께해 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